네, 안녕하세요. 다운수학의 김대훈입니다.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게 된 이유는 내년 3월부터 진행될 제가 맡은 진명여고 1학년 학생들 반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반 소개를 조금 해드리고자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었는데, 사실 반 소개만 하고 넘어가기에는 지금 시기가 좀 이르죠. 내년 3월에 개강인데 지금 12월 중순이니까요. 그래서 어떤 거를 설명을 하고 시작을 할 거냐면 진명여고의 내신 특징을 조금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걸 설명해 드리는 이유는 진명여고 수학시험이 쉽지 않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실 텐데, 그걸 왜 쉽지 않고 학생들한테 있어서 어떤 게 어렵게 다가오는지를 조금 알고 이번 겨울방학을 보내셔야, 그걸 대비하면서 겨울방학을 보내셔야 실제로 개학을 했을 때, 입학을 했을 때 내신 시험 기간에 조금이나마 편하게 공부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도움을 드리고자 내신의 특징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드리고 반소개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진명여고의 내신, 먼저 포맷을 보면, 형태를, 양식을 잘 보면 객관식이 16문제가 나오고 단답형 6문제가 나와요. 실제로 지금 1학년 학생들이죠. 이제 2학년 올라가는 학생들의 시험지를 분석한 결과인데, 객관식 16문제, 배점은 70점이고 단답형 6문제, 배점 30점. 진명여고는 좋은 게 서술형은 안 나오죠. 뭐 마냥 좋다고는 할 수 없는 게, 물론 서술형이 아니고 단답형이니까 그만큼 풀이를 적는 시간이 세이브가 되긴 하겠죠. 대신에 서술형은 부분 점수가 있지만 단답형은 부분 점수가 없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두 번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킬러 문제는 꼭 모의고사 변형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킬러 문제가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어떤 문제가 킬러냐? 단답형 제일 마지막 문제가 킬러로 출제가 돼요. 근데 걔네는 꼭 모의고사 변형에서 출제가 되고 있다라는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꼭 모의고사 변형이 킬러에만 출제되는 건 아니고 앞에 객관식에서도 꽤 많이 나오거든요. 걔네들은 킬러 수준까지는 아닌데 학생들이 충분히 풀 수 있는 형태인데, 진명여고는 어떤 걸 잘하냐면 되게 어렵게 포장을 잘해요. 문제를 보면 와, 이거 너무 어려워 보이는데 하고 학생들이 그냥 넘어가기 마련인데, 막상 풀어보면 되게 쉽게 풀리는 되게 허탈한 문제들이 많거든요. 그걸 꼭 알고 시험지를 푸셔야 돼요. 어려워 보인다고 바로바로 넘어갈 게 아니고 조금만 손을 대보면 쉽게 풀리고 계산도 되게 깔끔한 문제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아마 그런 부분을 조금 모른다면 학생들이 진명여고 시험지를 딱 봤을 때 되게 어렵다라고 느끼실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 되게 특징적인 부분 중에 하나는, 진명여고는 EBS 올림포스라는 부교재를 선택을 해서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근데 그 올림포스에서 시험 문제가 꽤 많이 나와요. 이따가 지금 비율을 한번 살펴보면 실제로 이게 이제 2학기 1학년 학생들, 2학기 중간고사 문제들을 가지고 제가 비율을 짜본 건데, 총 22문제 중에서 16문제가 EBS 올림포스에서 출제가 되었어요. 출제됐다는 게 실제로 숫자를 조금 바꾸거나 상황만 조금 바꿔서 EBS 올림포스에서 풀어본 학생들이라면 이거 올림포스에 있던 문제인데 라고 누구나 알아차릴 수 있게끔 변형이 되어서 연계가 되었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나머지 6문제들 중에서 2문제, 전체적으로 보면 10%라고 할 수 있겠죠. 걔네는 모의고사에서 변형된 문제들이 나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답형 제일 마지막 문제는 킬러. 객관식에서도 한두 문제가 나오는데 이때는 객관식에서 한 문제가 모의고사에서 나왔었어요. 뭐 그 외에 출제를 알 수 없는 문제들은 뭐 선생님들이 제작하신 문제겠죠. 자,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마지막 특징에 대해서 제가 할 말이 조금 있는데, 사실 올림포스의 연계율이 높은 건 맞아요. 근데 아셔야 되는 게 쉬운 문제들만 연계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선택과 집중을 잘 해야 돼요. 진명여고 학생들이라면. 어디 학교든 사실 선택과 집중을 잘 해야겠지만 진명여고는 제 생각에는 특히 그게 더 심한 것 같아요. 제가 진명여고 반 학생들을 수업을 쭉 하면서 느꼈던 건데, 진명여고 학생이라면 자기의 수준을 잘 캐치해서 시험 점수를 잘 받으려면 선택과 집중을 되게 잘해야 돼요. 어떤 말이냐면, 성취도가 조금 낮은 친구들은 EBS에서 올림포스 문제들만 쭉 풀어도 등급이 어느 정도 나올 거예요. 바랬던 등급보다는 더 높은 등급을 얻을 수 있을 텐데, 반대로 이제 성취도가 좀 높은 친구들, 상위권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친구들은 사실 올림포스 굳이 안 풀어도 시험지에 있는 올림포스 연계 문제 충분히 풀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학생들이라면 선택을 조금 달리 하셔서 모의고사 변형 문제들 위주로 풀어보는 게 맞을 거예요. 그런 문제들을 풀면서 킬러에도 접근을 해보고 모의고사 변형 문제들을 다 풀어낼 수 있다면 시험에서 아마 100점에 가까운 점수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진명여고는 시험 문제가 그렇게 어려운 수준은 아니에요. 사실 주변에 있는 뭐 다른 공부 잘하는 학교들에 비하면
뭐 강서, 양정 이런 학교들에 비하면 당연히 시험이 조금 쉬운데 학생들한테 어렵게 다가오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포장을 너무 어렵게 잘 해놨기 때문이고 마지막 단답형 6번이 손도 못 댈 정도로 어려운 킬러이기 때문이에요. 그 문제를 한번 보여드리면 자, 얘는 이제 객관식에 나온 모의고사 변형 문제인데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얘를 좀 자세히 보셔야 합니다. 얘는 이제 고2 3월 모의고사에 나온 30번 문제, 그 모의고사에서도 킬러였죠. 걔네를 조금 더 어려운 형태로 학생들이 알아볼 수 없게끔, 얘는 변형이 사실 좀 많이 일어난 거긴 하거든요. 문제의 형태 자체를 바꿔버려서 설령 이 문제를 풀어봤다 한들 이제 시험지에서 이 문제를 봤을 때 손도 못 대거나 변형 문제인지 알아차리지도 못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잘 해야 된다는 게, 이런 문제를 손을 대야 하는 친구들이 물론 있을 거고 손을 대지 않고 EBS 문제들을 다 맞추고 거기에 추가로 그렇게 어렵지 않은 모의고사 변형 문제를 맞춰야 하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그 수준을 먼저 잘 체크를 하시고 그거에 맞춰서 공부법을 좀 달리 하셔야 진명요고 수학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점들을 캐치를 해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할 건데,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3월에 개강할 진명요고반이 당연히 내신 대비 수업이다 보니까 개념 수업은 아니라서 개념 설명을 자세히 하진 않을 건데 핵심 개념을 복습을 짧게 한 뒤에 문제풀이 위주의 수업이 들어갈 겁니다. 문제풀이는 제 자체 교재로 이루어질 텐데 그 자체 교재 안에는 진명요고 학생들이 꼭 풀어봐야 할 뭐 내신 기출 문제들, 올림포스의 변형 문제들 당연히 풀어봐야겠죠. 모의고사 변형 문제들도 출제가 되니까 당연히 풀어봐야겠죠. 진명요고 학생이라면 반드시 풀어봐야 할 문제들을 위주로 문제풀이 수업을 진행한다 라는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학교별 반이다 보니까 최대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두 번째 부분, 실전 대비 테스트를 진행한다는 거예요. 당연히 어느 반이든 복습 테스트는 진행을 하겠죠. 근데 진명요고 반에서 하는 테스트는 조금 다른 게, 진명요고는 어찌됐든 내신에서 특징적인 부분이 있는 학교예요. 분명히 단답형이 6문제 출제된다는 점, 모의고사 킬러가 하나 출제된다는 점, EBS에서 연계율이 높다는 점, 올림포스에서 부교재에서 연계율이 높다는 점, 이제 그런 점들을 다 고려해서 제가 직접 구성한 시험지를 가지고 시험을 진행을 할 겁니다. 실제로 50분을 재놓고 객관식 열려서 단답형 6문제, 그 안에 있는 문제들도 실제 시험 문제랑 비슷하게 구성을 해서 시험을 볼 건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어쨌든 특징적인 부분이 있는 시험지라면 실제로 그런 형태의 시험지를 주어진 시간 50분 내에 얼마나 잘 풀어낼 수 있느냐가 관건이거든요. 그런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이 사실 실제로 그런 시험지를 많이 풀어보는 거예요. 시간을 재고. 제가 아무리 수업 시간에 좋은 문제들을 많이 풀어주고 문제풀이를 이쁘게 보여주고 학생들이 그걸 얼마나 잘 받아들이냐 또 물론 중요하겠지만 거기에서 끝이 아니고, 실제 시험에서 점수를 잘 받으려면 실제 시험 상황에 맞춰서 모의 테스트를 많이 진행해보는 게 최고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꼭 챙겨주고자 수업 시작 전에 실제 시험 포맷에 맞춘 형태로 테스트를 하나 치고 진행을 한다 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업이 언제 개강을 하느냐? 3월 초에 개강을 하겠죠. 3월 4일 토요일에 개강을 할 텐데 합격자 발표가 나고 나서 수업 요일은 화요일, 토요일이고, 화요일은 6시부터 10시,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4시간, 4시간 수업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수업 후 클리닉이 필수로 진행된다라는 점은 어떤 점이냐면, 이제 클리닉이라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수업 시작 전에 테스트를 본다 그랬죠? 그걸 오답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기본적으로는. 그 오답을 하고 나서 숙제 검사까지 하고 나서 수업이 다 마치고요. 걔네가 다 완료가 되어 있어야 학생들을 귀가시켜주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필수로 진행된다는 점 꼭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시험지 오답이랑 숙제 검사가 다 돼야 집에 갈 수 있는 겁니다. 이제 그거랑 별개로 수업 특징적인 부분들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면, 테스트 부분 아까 강조를 해드렸죠. 실제 진명요고의 시험에 맞춘 형태의 시험지를 매 시간마다 진행을 한다. 그리고 과제 부분에 있어서는 제 과제는 3단계로 나가는데 제가 만든 워크북이 하나 있고요. 시중 문제집 하나 풀릴 거고요. 이제 시험 직전에 풀어보는 오답 워크북이라는 게 있어요. 그 오답 워크북 안에는 학생들이 시험지에서 틀렸던 문제, 아니면 과제에서 틀렸던 문제, 수업 시간에 했던 되게 중요한 문제들인데 틀렸던 문제. 그러니까 그동안 틀렸던 문제를 다시 한번 다 풀어보는 워크북이 시험 직전에 아마 나간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클리닉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으로는 수업 끝나고 하는 필수 클리닉이 기본이고요. 그거랑 별개로 개별 클리닉도 진행을 할 거예요. 이제
수업을 끝나고 클리닉을 하고 나서도 해결 안 되는 문제들은 이제 평일이다 뭐 주말이다 언제든지 학생 되는 시간에 맞춰서 학원에 와서 클리닉을 따로 또 추가로 한다는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관리 부분은 너무 당연한 건데 테스트를 쳤으면 쳤다. 점수가 어떻다. 그 다음에 뭐 과제 검사를 했으면 과제 검사 결과가 어떻다. 클리닉을 했으면 클리닉 뭐 몇 시에 왔고 아직 안 왔다. 이런 문자들은 뭐 출결 같은 거요. 문자들은 언제든지 제가 수시로 보내고 있다는 점 마지막으로 말씀해드리면서 그리고 문자로 소통하는 게 조금 불편하시면 언제든지 저는 전화 상담 가능하니까 제 번호로 연락을 편하게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까지만 하고 이제 남은 겨울방학을 진명요구를 지망하는 학생들이라면 제가 초반에 설명드린 내신 특징에 맞춰서 선택과 집중이 되게 중요하다는 점을 꼭 숙지를 하면서 겨울방학을 보내야 돼요. 그러면 겨울방학 마무리 잘 하시고 3월에 수업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